네, 화요일 정치수다는 박찬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이 됐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수사에도 이게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별 영향이 없으리라고 보고,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 달 전에 1차 기각이 됐었지요. 예. 그 기각을 할 때에 그 담당 판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예. 뇌물성, 예. 대가성에 대한 소명, 그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예. 그리고 이재용 피의자의 주거 환경을 고려해서 예. 영장을 기각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뇌물성 대가성이 이 소명이 예. 부족하다고 하는 이것은 예. 이게 대단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우선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때는 유무죄 판단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 예. 유죄냐 무죄냐. 그 수사 과정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게 유죄가 거의 확실해 가고 있는데 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재용 피의자의 경우는 국회에서 증언한 그 다음에 검찰에서 진술하는 그리고 그 밑에 사장단하고 이 얘기가 엇갈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또 예. 하나는 대가성 뇌물성이 상당 부분 입증이 되어 있지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자면 예.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예. 무슨 말인가 하면 문 장관이 연금관리공단을 관할하고 있는데 예. 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주로서 그 합병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반대하기로 주주권 행사에서 반대하기로 내부 결정을 한 것을 예. 문 장관이 우격다짐으로 찬성 쪽으로 강제했다. 그래서 예. 직권남용죄로 구속을 했거든요. 예. 그 구속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맨 이 부회장 영장 기각한 같은 판사예요. 예. 예. 그러면 연금관리공단의 그 찬성 결의로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됨으로써 이득을 본 사람. 그게 연금관리공단이 찬성해 줌으로써 이득을 본 사람은 이재용 부회장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익과 이득을 챙겼고 그 전후 과정에 돈이 오갔다. 그 이상 뭘 더 대가성이고 뇌물성이고 따질 거 뭐 있습니까? 이게 명백한 일인데. 예. 그런데 이걸 영장을 기각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한 달 만에 영장이 다시 발부된 것은 먼저 번에 기각한 것을 바로잡는 일이었죠. 바로잡는 거. 바로잡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장 기각할 때 사유 중에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고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언론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 기각 사유 중에는 이 부회장의 주거 환경을 고려한다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편안한 집에서, 편안한 사무실에서 일을 보던 삼성 황태자를 어떻게 교도소에 가두느냐 이 논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게 5천만 국민을 황태자와 비황태자, 재벌의 아들과 비아들 이렇게 나누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1차 기각이 뇌물성, 그 다음 대가성이 상당 부분 인정되는데, 상당 부분 확실히 인정되는데도 그게 인정 안 된다고 그러고 주거 환경 고려한다고 이랬으니 아예 삼성물산은 글로벌 기업이고 우리나라 최대 재벌이니까 삼성물산이니까 어쩔 수 없다. 차라리 그렇게 이유를 붙이는 게 나을 뻔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마불사 재벌은 어떤 거라도 구속 안 된다. 그럼 그게 차라리 그게 낫지요. 이런 곡절 끝에 이제 일단 구속이 됐는데 이제 재계 삼성그룹 측에서는 볼멘 소리를 하지요. 경영권에 영향을 받는다. 총수 부재로 이게 흔들린다 이러는데 아니 총수 한 사람이 사건 사고로
신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흔들리는 재벌이고 그룹 같으면 그건 진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서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기회에 예. 외신들도 한국에 있어서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끊는 계기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 북한은 지금 문제된 김정은이가 이 3대째 세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치 권력의 3대 세습이고 예. 남쪽은 자본 권력의 3대 세습이고 예. 이게 한반도가 부끄러운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과 이 특검의 수사는 그러한 점에서 예. 앞으로 모든 게 경영이 투명하고 상속도 변칙적으로 안 되도록 하고 그리고 나아가 정경유착 고리도 끊는 그런 긍정적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요.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수사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보십니까? 대가성이 다 입증돼 있고 그 대통령 입김이 다 작용해가지고 문영표 장관이 그러한 지시를 했고 지금 장관이라는 게 파리 목숨이에요. 그렇죠. 어느 정권에서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 아래서는 이게 레이저 광선 한 번만 쏘아버리면 날아가 버리는데 예. 그 문영표라는 장관이 무슨 배짱으로 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기로 한 것을 무슨 배짱으로 그걸 찬성으로 돌릴 수 있겠어요, 그게? 그렇죠. 뻔할 뻔짜지. 예. 그리고 그다음 상황 증거 다 나와 있잖아요. 아하, 예. 안종범 수석이 어떻게 했다, 대통령이 어떻게 했다 나와 있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 뇌물성 입증에 대통령 관련이 있다고 다 인정되는 것이고. 또 이 부분, 이 박 대통령, 이 탄핵에는 이게 절대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이런 사안이 아니에요. 탄핵 사안은 워낙 흘러 넘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네. 탄핵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재에서, 약간 좀 소동이 벌어졌었는데요. 이분들은 진짜 왜 이러는 걸까요? 이성을 잃은 태도지, 이성을 잃은. 네. 아니. 순간적으로 제 정신들이 아니죠, 이게.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데, 예. 근데 이렇게까지 한 게 아니면 이게 의도가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니, 지금 드러난 게 어떻게든지, 예. 이 탄핵 심판을 이영미 심판관이 임기가 3월 13일이니까, 예. 그 이유를 늦춰보자. 하는 데서 자꾸 중복된 증인도 신청하고, 예. 그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 중에 대부분이 불출석도 한다고. 그렇죠. 이게. 그게 무슨 장난처럼 치고 자꾸 말이야. 한 사람을 또 하고 말이지.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정치적 이 사법 판단을 하는 것이고. 예. 국회가 야당뿐 아니고. 예. 여당의 거의 과반수. 그러니까 국회의 절대 다수가 탄핵 심판 탄핵 결의를 해서 부자파서에 넘긴 사안이거든요. 예. 이 국회 다수 의결을 한 이번 것은 그것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2004년 전보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출석할 거라고 변호사님은 보시는지요? 저는 안 하리라고 봅니다. 왜 안 하리라고 보는 거 하니까 예. 박 대통령 대인 기피증이 있는 사람이야. 기자회견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한 번 딱 했죠, 한 번. 예. 그것도 약식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늘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메시지 발표를 하고. 예.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텔레비 보고. 예. 이건 대통령으로서 중대한 결함이에요.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소통. 그렇죠. 그러니까 후보자마서 출석을 하면 그 대리인단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대통령 진술만 하고 신문은 안 하도록 해줄 수 없느냐 이런 소리도 한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당사자거든. 피청구인이거든. 예. 피청구인이 나타나면 이걸 청구한 쪽 그러니까 국회 쪽 대리인단에서도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고 그리고 나가려고 그러면 잠깐 기다려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냥 진술만 하고 가령 나간다고 할 경우에 이쪽 그 국회 대리인단이
심판부를 향해서 예. 몇 가지 질문하게 해주십시오 하면 질문하라고 할 거라고. 그렇죠. 그런데도 나가버리면 어쩔 수가 없지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게 망신이지 뭡니까, 그게? 자신이 없는 거야, 자신이 도대체. 아니, 자신이 판단과 거기에 자기 생각을 판단하고 그것을 알리고 국민을 설득하고 뭐 이런데 자신이 없는 사람이야. 이번에 완전히 판명이 됐어, 대통령이. 예. 그러니까 이 대통령 검증 시스템이 이게 문제야, 대통령 후보 검증 시스템이. 그렇죠. 준비된 대통령, 최초 여성 대통령 잘할 줄 알았잖아요. 저는 잘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아, 변호사님. 나는 이쪽 저쪽도 투표 안 한 사람이에요. 아, 변호사님 그래도 약간 기대를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이, 별로 안 했어. 저는 지금도 제가 스스로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예. 당선되고 인수위 시절에. 예. 인수위 취임하기 직전에 왜 당선자 시절에. 예. 방송에 나와가지고 여러 차례 막걸리 마시는 대통령이 되십시오. 덕담을 했거든? 예. 그 소통하라는 뜻이거든, 소통. 예. 그 말 괜히 했어. 전혀 씨알이 먹히지 않은 얘기를 내가 한 거야. 예. 그게 조금 부끄러워요, 제가. 불필요한 말을 했다. 아하, 예. 근데 지금, 일단 특검 대면 조사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좀. 나는 이것도 예. 결국은 끝까지 거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만나고, 특히나 헌법재판이다, 특검, 말로는 검찰의 수사, 특검의 수사 성실히 받겠다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 청와대에 그 까마귀가 날아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까마귀를 수시로 삶아 먹는지, 자기가 한 말을 자꾸 잊어버리는지, 예?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아니, 근데 지금 특검 조사도 만약에 안 받고요. 특검 조사도 안 받는 상황에서 황교안 총리가 특검 활동 기간도 연장을 안 해버리면 그 뒤에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민심을 무시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민심을 무시할 때는 그것이 지금 민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예. 어떤 형태로 무서운 후폭풍이 올지는 예.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지요. 그 역사라고 하는 걸 지난 세월을 견뎌보면 최고 지도자가 무리한 일을 하고 민심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된다 하는 거 많은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예상하기 어려운 후폭풍이 생길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사전 구속영장을 특검이 청구를 했는데 이건 혹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병우 수석이 구속될지 안 될지는 확률상으로 반반으로 봅니다, 저는. 아하. 이렇게 보도된 것만 갖고 다가 판단하는 것인데. 예. 이리저리 변명하고 빠져나갈 구멍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스러운 일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피의 사실에 대해서 이게 확실한데. 예. 증거를 확보해 가는데 이걸 일단 사람의 신병을 이렇게 수사기관이 확보를 하고. 예. 그래서 증거 인멸을 더 이상 못하도록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필요에 의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게거든요. 그렇죠. 내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에서 처음 영장 기각할 때처럼 그 판사는 유죄냐 무죄냐. 예. 이거 무죄다 이런 식으로 판단했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무죄가 아닌데. 예.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심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 영장이 발부될 것이고. 예. 현재로서는 이게 유죄를 보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먼저 번에 이재용 부의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던 그 판사의 태도로 가지고 한다면 이것도 기각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김용민 PD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가 또 제명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 어떻게 좀 보시고 계신지요? 김용민 씨가 19대 때 그 민주당 공천 노원구에서 받은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공천 받은 분이 어떻게 자유한국당 들어갔죠? 제가 느끼면은 말이지. 예. 김용민 씨가 자유한국당 입당하겠다고 한 것도 그렇고. 예. 그게
뭐가 좀 석연치도 않고 예. 코미디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예. 자유한국당 쪽에서 뭐 이게 입당을 거부한 거 아닌가 싶은데 제명을 했죠. 예. 그래서 전체로 봐서 좀 웃기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라는 것도 지금 뭐 당명만 바꿔가지고 쇄신했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남경필 지사의 말을 빌리면 호박에 줄을 긋고 수박이라고 한다. 근데 김용민 씨가 또 난데없이 또 그 호박에다가 수박은 당에 들어간다. 그것도 웃었고. 예. 그게 이게 지금 정치가 혼란스러우니까 우스운 일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뭐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 일은. 알겠습니다. 혹시 뭐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전혀. 예. 아니 혹시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가지고. 어떤 입장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려요.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니고 좀 웃기는 일이다. 웃기는 일에 지금 저기 자유한국당은 제명이라는 이쪽 저쪽이 다 웃기고 있어요. 호박에다 줄 긋는 사람들이나 예. 거기에 들어가겠다는 사람들이나 좀 웃긴다고. 신뢰가 다 떨어진 장면에 또 들어가겠다. 그것도 웃었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한 이익과 이득을 챙겼고 그 전후 과정에 돈이 오갔다. 그 이상 뭘 더 대가성이고 뇌물성이고 따질 거 뭐 있습니까? 이게 예. 명백한 일인데. 예. 그런데 이걸 영장을 기각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한 달 만에 영장이 다시 발부된 것은 먼저 번에 기각한 것을 바로 잡는 일이었죠. 바로 잡는 거. 바로 잡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장 기각할 때 사유 중에 이거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고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언론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 기각 사유 중에는 이 부회장의 주거 환경을 고려한다는 게 있어요. 예, 무슨 말인가 하면, 예. 편안한 집에서, 편안한 사무실에서 일 보던 삼성 황태자를 예. 어떻게 교도소에 가두느냐 이 논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게 5천만 국민을 뭐 황태자와 비황태자, 뭐 재벌의 아들과 비아들 이렇게 나누는 겁니까? 아니, 예. 그러니까 1차 기각이 뇌물성, 그 다음 대가성이 상당 부분 인정되는데, 상당 부분 확실히 인정되는데도 그게 인정 안 된다고 그러고 주거 환경 고려한다고 이랬으니 아예 삼성물산은 글로벌 기업이고 우리나라 최대 재벌이니까 예. 삼성물산이니까 어쩔 수 없다. 차라리 그렇게 이유를 붙이는 게 나을 뻔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마불사 재벌은 어떤 거라도 구속 안 된다. 예. 그러기 차라리 그게 낫지요. 뭐 이런 꼭 이게 유죄가 거의 확실해 가고 있는데 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요. 이재용 피의자의 경우는 국회에서 증언한 그 다음에 검찰에서 진술하는 그리고 그 밑에 사장단하고 이 얘기가 엇갈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또 예. 하나는 대가성 뇌물성이 상당 부분 입증이 되어 있죠. 그렇죠. 이제 예를 들자면 예.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예. 무슨 말인가 하면 문 장관이 연금관리공단을 관할하고 있는데 예. 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주로서 그 합병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반대하기로 주주권 행사에서 반대하기로 내부 결정을 한 것을 예. 문 장관이 우격 다짐으로 찬성 쪽으로 강제했다. 그래서 예. 직권남용죄로 구속을 했거든요. 예. 그 구속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맨 이 부회장 영장 기각한 같은 판사예요. 예. 그러면 연금관리공단의 그 찬성 결의로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됨으로써 이득을 본 사람. 그게 연금관리공단이 찬성해 줌으로써 이득을 본 사람은 이재용 부회장이지요. 그렇죠.
네, 화요일 정치수다는 박찬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지난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이 됐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수사에도 이게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별 영향이 없으리라고 보고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 달 전에 1차 기각이 됐었지요. 예. 그 기각을 할 때에 그 담당 판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예. 뇌물성, 예. 대가성에 대한 소명, 그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예. 그리고 뭐 이재용 피의자의 주거 환경을 고려해서 예. 영장을 기각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뇌물성, 대가성이 이 소명이 예. 부족하다고 하는 이것은 예. 이게 대단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우선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때는 유무죄 판단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 예. 유죄냐 무죄냐. 그 수사 과정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절 끝에 이제 일단 구속이 됐는데 예. 뭐 이제 재계 삼성그룹 측에서는 볼멘 소리를 하지요. 뭐 예. 경영권에 영향을 받는다. 총수부재로 이게 흔들린다 이러는데 예. 아니 총수한 사람이 사건 사고로 신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흔들리는 재벌이고 그룹 같으면 그건 진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서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기회에 예. 외신들도 한국에 있어서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끊는 계기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 북한은 지금 문제된 김정은이가 이 3대째 세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권력의 정치 권력의 3대 세습이고 예. 남쪽은 자본 권력의 3대 세습이고 예. 이게 한반도가 부끄러운 땅이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과 이 특검의 수사는 그러한 점에서 예. 앞으로 모든 게 경영이 투명하고 상속도 변칙적으로 안 되도록 하고 그리고 나아가 정경유착 고리도 끊는 그런 긍정적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요.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수사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보십니까? 대가성이 다 입증돼 있고 그 대통령 입김이 다 작용해가지고 문영표 장관이 그러한 지시를 했고 장관이 지금 장관이라는 게 파리 목숨이에요. 그렇죠. 어느 정권에서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 아래서는 이게 레이저 광선 한 번만 쏘아버리면 날아가 버리는데 예. 그 문영표라는 장관이 무슨 배짱으로 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기로 한 것을 무슨 배짱으로 그걸 찬성으로 돌릴 수 있겠어요, 그게? 그렇죠. 뻔할 뻔짜지. 예. 그리고 그다음 상황 증거 다 나와 있잖아요. 아하, 예. 안종범 수석이 어떻게 했다, 대통령이 어떻게 했다 나와 있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 뇌물성 입증에 대통령 관련이 있다고 다 인정되는 것이고. 또 이 부분, 이 박 대통령 이 탄핵에는 이게 절대 영향을 뭐 미친다 안 미친다 이런 사안이 아니에요. 탄핵 사안은 워낙 흘러 넘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네. 탄핵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재에서 약간 좀 소동이 벌어졌었는데요. 이분들은 진짜 왜 이러는 걸까요? 이성을 잃은 태도지 뭐 이성을 잃은. 네. 아니 순간적으로 제 정신들이 아니죠. 이게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데. 예.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한 게 아니면 이게 의도가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니 지금 드러난 게 어떻게든지 예. 이 탄핵 심판을 이영미 심판